언론에서는 무려 500%, 5배니까 500%를 요구를 했죠. 터무니없는 걸 요구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원칙을 준수해서 이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물론 타결도 중요하지만은 원칙을 지키면서 협상에 임했죠.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군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향상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협상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 한국인 근로자 고용 안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 수준으로 지금 토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방위비 분담금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먼저 보고 현재 타결에 대한 거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1년 6개월 동안 지리한 협상을 수행했는데 아주 고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특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때도 갈등이 많았죠. 그때는 어느 정도 요구했습니까? 정확한 요구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언론에 나온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도 상당한 액수를 요구해서 진통 끝에 일단 1년치만 하자. 그리고 그 당시 방위비 국방비 인상분까지만 하자 해서 1년치를 하고 다시 재협상을 시도를 했죠. 그래서 10차 때는 1년 협상을 한 거죠. 1년 기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정도 요구를 했었죠? 11차 협상에서는 요구한 금액을 언론에 나오신 금액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무려 500%, 5배니까 500%를 요구를 했죠. 터무니없는 걸 요구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원칙을 준수해서 이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물론 타결도 중요하지만은 원칙을 지키면서 협상에 임했죠.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 SMA 3개 항목의 틀을 유지한 가운데 어떠한 항목의 추가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원칙을 지킨 것입니다. 만약에 추가 항목을 허용했다면 상승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정부를 때는 타결을 못하고 그 다음에 올 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타결을 했는데 현재 문제는 저는 이번 타결을 통해서 한 3가지 성과와 또 미흡한 점은 한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3가지 성과는 1년 6개월 동안 협상이 지리하게 되다 보니까 한미 간에 대단히 갈등하고 한미 동맹의 균열이 보이는 그런 면을 보였었는데 이번 타결로 인해서 한미 동맹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강화되고 연합 방위 태세가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첫 번째 됐다. 두 번째는 6년 계약을 함으로써 계속 이제 협상에 대한 어떤 한미 동맹의 이견 이런 것들은 당분간 없어서 안정적으로 한미 동맹을 갖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와 특히 세 번째는 우리 주한미군 사이에 근무한 우리 한국군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향상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협상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 한국인 근로자 고용 안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발표드린 것처럼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배정 비율을 80%로 향상을 시켰고 2020년과 같은 경우는 무급휴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정에서는 무급휴직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요청하실 경우에 전년도에 준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협정 본문에 삽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획기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방위 분담금이 타결이 안 됐을 때 가장 고통을 겪은 분들이 그 주한미군 사이 근로자분들이었는데 올해는 이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돼서 아주 다행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그동안은 물가 인상 수준으로 했었는데 국방비 증가한다는 순으로 한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아쉬워하고 있죠. 사실은 또 국방비 증가만큼 아쉬워하는 데는 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국방비가 늘 5 내지 6%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비가 중기 계획대로 우리 위원들도 5 내지 6%는 계속 증가를 시킬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아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증가분이 만약에 마이너스로 돌아가면은 방위비 분담금도 마이너스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쪽 면만 볼 거 아니라 그 양쪽 면을 다 볼 필요가 있. 장관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의 주도 부서는 외교부지만은 집행의 주무부서는 국방부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서명되면은 세부 약정이 서명이 되고 군수 지원비와 군사 지원비의 이행 합의서를 또 만들어서 한미 간에 합의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군사 지원비 이행 합의서를 할 때 우리 주한미 군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노동자들의 권익이 좀 더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주한미 군사에서 군수 지원비를 집행하면서 용역을 주는 경우는 주면서 기존에 근무하던 한국 근로자들 부당해고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일부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지원비 이행 합의서를 한미 간에 합의할 때 군수 지원 용역 계약은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체결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항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90일 이내 국회 비준한 이후에 이제 90일 이내에 군수 분야 이행 합의서 체결할 때 주한미 군사와 협조해서 이런 부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소파에서도 노무분과위원회에서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어떤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소파의 협정 주무부서가 이제 그 고용노동부 예, 외교부 그렇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요.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